테스트합니다. 레드 셋. 저것도 형 거 아니에요? 뭐 건지 모르지만 좋은 헤드폰이니까 그렇게 쪼쪼쪼 무슨 노래를 들었어요 우리가? 뭐 들었냐? 저거 들었잖아요. First time. 저 이리나 파메. 아 마리안 페이스풀 노래 들었구나. Monday Monday 이거 들었지. 신나는 노래가 그 정도가 제일 신나. 뭐 60, 70년대 노래라. 그렇다면서요. 예, 그 먼데이 먼데이는 원래 마마스 파파스 노래죠. 먼데이인데 신나요? 그 이거 먼데이가 되게 안 좋은 신날 거야.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니거든. 네. 신나. 워커홀릭들이 좋아하는. 워커홀릭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지금 우리 워커홀릭들이 곧 먼데이네요. 워커홀릭들은 뭔데인지 몰라. 약간 기시감 있는 노래였어. 워커홀릭들은 뭔데인지 모른다. 그래요? 모르고 넘어가 뭔데이를 항상. 월화 수목 금금금이라. 금금금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그럼 너 뭐 말하려고 해? 그럼 직장을 그냥 다닐 줄 아냐? 아주 대단해. 아주 힘들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 맨날 죽을 것 같은데 다니는 거야. 다니래? 지루이가 지금 죽을 것 같잖아 지금. 누가 다니래? 저는 멀리 갔다 오느라고 봐. 피곤해요. 누가 다니래긴 뭐안 다니면 어떻게 살아? 형 오샥 형은 저기 지금 직업 영어 고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직장이 나오진 않더라 보니까. 그냥 직업일 뿐이야. 직장은 잘 몰라. 직업만 알 뿐이거든. 멤버를 소개합니다. 프리랜서 오샥 소개합니다. 네, 프리랜서 오샥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 대신. 회사에서 차장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차장인 최과장입니다. 차장 최과장입니다. 최 차장. 대리를 넘어서 과장은 넘었을 것 같지만 직책을 알 수 없는 지르기 소개합니다. 네, 신욱입니다. 저는 그냥 닭장이에요. 닭장이래 닭장. 재미없는데? 뭐 얼마나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회사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진욱이. 근데 또 회사에서 엄청 생각 잘해요. 그러니까 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워커홀릭 김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몸고생 마음고생 별난 직업 영화를 탑10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오늘 일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데이예요 곧. 아 이게 나야 뭐 괜찮은데 이 세 명의 직장인들은 좀 깝깝할 것 같긴 하네요. 빨리 합시다. 아 근데 저기 몽롱한 정신으로 월요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 네. 몽롱하니까. 몽롱해서 괜찮아요. 일주일이 몽롱할 뿐. 몽롱할 뿐이야. 계속 근데 몽롱한데. 월요일이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그 일주일은 맞아요. 그렇게 가요. 일주일이 계속 몽롱할 그러면 뿐. 직장은 일주일 전 월요일이 제일 싫겠구나. 월요일이 싫지 않아요. 일요일 오후부터 싫어요. 그렇죠. 어. 일요일 오후부터 쉴 뿐이지. 그렇지 나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학창 시절에 일요일 오후부터 내가 우울증이 막 와서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보냈지. 그거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이런 거가 그 뒤로는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 학교도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돈 못 벌어도 이렇게 사는. 근데 네가 좀 그거는 좀 알아야 돼.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겠냐. 하여튼 월화수목금. 그래도 이제 토요일은 일 안 하잖아, 그죠? 뭐 할 때도 안 있고 해. 안 할 때도 있고. 한 김PD 형은 사람도 있지. 주말에도 바쁘시잖아요. 저는 방송국이니까. 그렇지.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까지가 제일 바빠. 저희도 뭐 행사 있고 이러면 주말도 해야 되고 뭐. 옛날에는 뭐. 그럼 토요일도 일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출장 가고 일하고 그러면 돈 줘요. 그렇죠. 돈 휴일 주는 근무 수당. 그걸 준단 말이야? 정말 좋은 회사구만. 아, 돈 안 주면 안 하지. 정말 좋은 토요일날. 회사구만. Back home, I don't get to act the way I do with you. That's why I don't have a back home. I know. I know. You're so cool. Mr. Empty Backpack. 자, 3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아 뭐라고? 잠깐만 자. 어이가 없네. 아 무용불위에서 내가 지금 4년을 보낸 내가 지금 잘린다고? 이봐요. 내가 여기 아니면 뭐 팟캐스트 방송할 때 없는 줄 알아? 어? 이봐요. 좀 봐.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 이런 이건 당신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분홍티야? 저희는 분홍티로 여러분을 맡고 있죠. 3위는 Up in the Air. 해고예요. 짐 싸갖고 나가세요. 우리나라 개봉 제목은 인디에어고요. 네, 인디에어. 인디에어. 근데 이거 처음에 개봉했을 때 마일리지였었는데 한동안. 아니야. 아니야? 마일리지는 아니야? 마일리지 아니야. 그런 제목은 족보 없는 제목입니다. 족보 없는. 예. 아 그렇군요. 인디에어가 우리나라 개봉 제목이고 인디에어. 예, 원제는 업 인디에어. Up in the Air. 2009년작이고요. 네. 제이슨 라이트만 감독의 영화입니다. 제이슨 제이슨 라이트만 감독은 이번 네. 리스트에 있잖아요. 한번 했네. 진짜. 10위.
우리 12영화에 있었죠. 그러네요. 예, 땡큐 포 스모킹의 감독이죠. 그렇군요. 이게 막 예, 그리고 겹치기 출연이 예, 됐습니다. 주노 본의 아니게. 같은 영화 만든 감독이고 맨 우먼 앤 칠드런 그렇죠. 만들었고요. 네. 주인공인 라이언 빙엄이라는 해고 전문가죠. 해고 해고 대행 전문가. 해고 통보 대행.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음. 그 어떤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자기네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안한 거죠. 예. 손에 피 묻히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행 회사를 쓰는 대행사를 거예요. 쓰는 일종의 거예요. 이제 뭐 네. 인사 전문 대행사를 쓰는 건데 구조조정 전문가 일종의 뭐 외주야, 좀, 외주. 네, 외주를 주면 그 회사에서 그 특정인들을 이제 해고를 시키면서 이제 최대한 법적 문제를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완충양치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고용된 아주 전문가 해고 전문가로 나오는 라이언 빙엄 역으로는 조지 클루니가 네, 조지 클루니. 나옵니다. 우리 지난 법정 영화에 이어서 예. 조지 클루니가 이번에 직업 영화에서도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조지 클루니 뭐 믿고 보는 조지 클루니죠. 그러네요. 예. 믿고 보는 조지. 예. 조지 조지 믿을만해 조지. 에이 조지. 이거 어디서 했었죠 이거? 그래도 알리 했을 때. 에이 조지. 그래 조지. 왜 때려 조지?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에 네. 아주 젊은 신예 이제 신입사원? 뉴키드가 네. 뉴키드가 하나 있어요. 네. 나탈리 키너라는 네. 그렇죠. 뉴키드가 있는데 안나 캔드릭이 네. 역을 했습니다. 안나 캔드릭. 네, 근데 이 뉴키드는 그 지금 이 해고하는 시스템이 전국에 있는 이제 어느 회사에 가서 다 직접 사람이 가서 그렇죠. 직접 다 해고 통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렇죠. 이렇게 화상. 화상 전화 형태로 음. 이렇게 그 해고를 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렇죠. 회사에 이제 그 사장한테 눈에 든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이 라이언이 보기에 조지 클루니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 약간 이제 그 올드맨과 음. 뉴맨이 영맨의 그렇죠. 예, 약간 이게 이제- 지금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그렇죠. 예. 대립과 그 세대 교체 뭐 이런 걸까지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사장은 거의 마음을 정했어요. 왜냐면 비용이 현저하게 주니까. 예,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이 방향으로 갈 걸 정했는데 이 젊은 친구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 음? 그런 거 좀 전수 좀 해줘. 음. 이런 차원으로 일단은 그 끝을 정해놓지 않은 이제 장기 출장을 같이 보내는 거죠. 음. 그래서 둘이 같이 쫙 다니면서 그렇죠. 해고 업무를 실전 실전 업무를 해보죠. 쭉 하게 됩니다. 그 코넬을 졸업하고 입사한 그렇죠.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신입사원인 네. 거죠. 아주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똑부러지죠? 네, 귀엽고. 지동이 자꾸 너 자꾸 예쁘다고 귀엽다고 아까부터 왜 그래? 예쁘고 아, 귀엽더만 뭘. 귀엽긴 귀엽지요. 막 통통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안나 캔드릭은 사실은 뮤지컬 배우 출신이어서 그렇죠. 노래 정말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그 왜 숲속에선가? 인투 더 우즈. 예, 숲속으로? 숲속으로죠. 숲속으로. 예, 숲속으로라는 그 뮤지컬에서도 음. 뭐 노래 실력 후덜덜인데 이 영화에서 노래하는 장면 하나 나오는데 일부러 노래 못하는 노래방 일부러 노래 못하게 부르는 못하게 스타일로 부르는, 예, 그런 것도 잘해요. 예. 연기 원래 스테이지 배우 출신이고 네.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였는데 피치 퍼펙트라는 아, 그죠. 아카펠라 영화죠. 근데 그거가 정말 가공할 정도로 히트를 했어요.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지? 그 이제 음악이랑 이런 게 옛날 이제 80년대 음악, 90년대 음악 이렇게 편곡해서 우리 글리처럼.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히잖아. 그래서 그 글리 그 붐을 타고 피치 퍼펙트가 1, 2 막 나오는데 그게 노래도 노래고 되게 뭐랄까요? 약간 화장실 조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게 주인공이 안나 캔드릭인데 노래를 뭐 거기서 뭐 유감 없이 네. 발휘해서 그 대학교 아카펠라 서클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슈퍼스타가 됐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 34살에 이 영화에서 34살인가요? 예, 영화 34살이고 아, 아주 너무 보이던데. 그렇긴 하죠. 원숭미를 갖고 있는. 근데 이 라이언 조지 클루니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처럼 음.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음. 예,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성 비즈니스맨이죠. 그렇네요. 나는 처음에 무슨 스튜어디스나 무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무슨 뭐 미팅이 있고 뭐 여행사, 항공사 이런 데서 일하는 건가?
뭐 아무튼 예. 정확하게는 안 업종이, 나와. 예, 업종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 똑같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일정에 따라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인데 조지 클루니랑 눈이 맞아서 어느 호텔의 로비에서 그렇죠. 그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예, 눈이 맞아서 음. 서로 이제 쿨한 관계를 즐기게 되고 예. 그러다가 서로 닮은 꼴이었죠.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집니다. 예. 네. 그런 여성 알렉스 역으로는 베라 베라 파미가가 나옵니다. 예. 베라 파미가의 그 뒷누드 그러네. 너무 후덜덜해서 음.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베라 파미가의 진짜 누드가 아니래요. 예, 보디 더블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속았구만. 네. 근데 베라파미가 뭐 예, 근데 아주 자기가 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아기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모유가 흘러나와가지고 옵스. 예, 그래서 야,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예, 그렇게 그래요?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뒤가 나오는데 왜 뭐랑 무슨 거지? 아니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건 모르죠. 뭐 기술적인 문제. 너 이렇게 눈을 개슴칠했대. 잘 모르겠어. 저 갑자기 피곤해 지금. 그리고 뭐 인상적인 조연들이 나와요. 그렇죠. 제이슨 베이트맨이 그 사장님. 네, 사장으로 나오고요. 그 J.K. 시몬스 무려 그렇죠? 오스카에 빛나는 J.K. 시몬스가 나와요. 네, J.K. 시몬스가 그 주노에서 이제 아빠죠. 예, 아빠로 나왔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해고된 제이슨 라이트만이랑 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는 물론 이제 오스카 받기 전이라서 좀 약간 만만하게 쓸 수도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리는 해고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샘 엘리엇. 샘 엘리엇이 나오네. 네, 샘 엘리엇이 그 땡큐 포 스모킹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말보로맨으로 나오죠. 말보로맨. 폐암 걸리는 말보로맨으로. 나중에 돈을 찾아서 그렇죠. 예. 샘 엘리엇은 여기서 이제 그 기장으로. 기장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기장으로 네. 이제 나중에 그 영광의 순간에 네. 딱 이렇게 반짝거리는 골든 카드. 예, 카드를 딱 들고 네. 독대하는. 예, 그런 기장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 골든글로브에서 각본상 받았고요.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각색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작이 있는 업인 디 에어라는 소설책이 있고요. 그거를 영화화한 거죠. 자, 우리 3위는 두구두둥 뭡니까 이 사람 직업이? 해고 전문가. 예. 그렇죠. 해고 통보관, 해고 대행 해고 통보자. 대행사 중역 정도 되려나? 그렇죠. 예. 이런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 있을 수가 있나? 우리도 그 HR 전문 대행사가 있어요. 있어요. 인사관리 대행사가 있는데 인사지. 예, 근데 이런 것까지도 대행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하죠. 잘. 회사들이 우리는 잘안 그냥 문자 보내잖아요. 그냥 당신이 해고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딱 보내서 일괄 통보하잖아. 제 해고 메시지가 와요? 당해 부분이 그 메시지가 지금 와요? 핑크색 셔츠 입고 앉아 있어. 메시지로 쌍용 받으셨구나? 자동차 그 메시지 다 받고 다 이런 핑크색 티 입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이제 수가 걸리면 그 네. 소송에 걸리면 그쵸. 부당해고로 그렇죠. 당신이 왜 해고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노동권 침해 당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가 해고가 쉬운 나라라고 미국을 얘기하잖아요. 예. 해고를 팍팍 할 수 있다. 예.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거기는 잘못 해고하면 회사가 날아가. 예. 그냥 없어져. 엄청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그 해고하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 예,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예, 되고. 이 사람을 최대한 이렇게 해고를 당한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충격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그쵸. 그 사람도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그쵸.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는 그 정도 과정을 찾는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저는 거죠. 그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퇴직은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또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나 이런 거 관리를 1년 동안 해준다라는. 근데 그게 그게 요식행위지. 그게 제대로 되겠어? 그 우리 아니, 근데 저기 왠지 제대로는 될것 고용센터나 우리 노동부. 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뭐 무슨 고용 안정센터인가 뭐 그런데 가면 그런 거 다 해. 6개월 아니었어요?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엉망이야. 물론 여기에 말하는 게 있죠. 내가 저 사람 다시 볼 일은 없다. 뭐 이러면서 결국 설득을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방금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법으로 돼 있어. 그게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회사가 더 해주는 거야. 공공의 어떤 직업 소개서를 가서 네.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공공 서비스가 아닌 네. 사적인 서비스를 더 덧붙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뭔가 무슨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조건이 뭐냐? 내가 해고당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뭐 몇 달치 월급에다가 거기에, 뭐 무슨 처음 의료보험 등장하는 몇 말이 불체 그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3개월치 봉급에 그다음에 6개월 보통 의료보험. 6개월의 의료보험 그리고 1년간 재취업 할 수 교육 같은 있는 거, 교육 예. 서비스를 1년간 주겠다. 그런 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예, 뭐 아무튼 미국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막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의 굉장히 베테랑 직원인데 그 미국을 전역을 돌면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해고를 하는 직접 사람 얼굴 대 얼굴 마주보면서 해고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별난 직업입니다. 3위는 그 직업의 주인공은 조지 클루니고 업빈디에어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혼자 싱글 삶을 굉장히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냥 삶의 모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어디 이렇게 전문가로서 강연을 좀 이렇게 다녀요. 학술대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죠. 특강 같은 걸 하는데 늘 옆에 이렇게 가방 배낭을 그렇죠. 하나 빈 가방 예, 배낭을 하나 탁 놓고 이 배낭에 뭐 이것저것 나의 삶에 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넣어보자. 너무 무거워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빼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볍게 다니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사잖아요. 집에 가기 싫어해. 네. 그냥 호텔에 사는 걸 네. 좋아하지. 1년에 322일인가? 그 정도를 이제 밖에 호텔에서 그렇죠. 지내는데 그 호텔에서 지내는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지내는데 그 시간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렇죠. 집에 아무것도 없어. 가구도 네. 없고. 네. 예, 그런 사람이라서 네. 아주 특이하지만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공감도 되고 좀 이질감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가족, 사회, 자기 일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부대끼는지 그런 게 굉장히 뭐 잘 보이고 이 영화는 나는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헐리우드식의 좀 구태의연한 클리셰 이야기 진행도 아니고 또 약간 이 사람 생각이 나랑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거에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공감하면서 보고 마지막 그게 또 약간 반전도 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에도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 오늘도 또 봤네. 무료 영화더라. 여기 무료 이 영화가. 그래서 볼 때마다 아주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배우들이 정확하게 자기 역을 아주 일정하게 잘 해줬다라는 그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양념 조연들도 이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잭 갈리포나키스인가 그 사람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 이렇게 코미디 하는 자크 뭐 아니에요? 자크 뭐그 잭 갈리포나키스죠. 이름도 어려운. 그리스계 그렇죠. 뭐 행오버에서 그 털보 그 약 다 가지고 먹이고 진욱이 닮은 아저씨. 진욱이 털보. 거의 진욱이와 근데 진욱이는 그렇게 사이코 같은 짓은 안 하잖아. 가끔 하지. 아무튼 그 사람도 나오고 아까 얘기한 J.K. 시몬스도 나오고 하지만 뭐 이 영화는 조지 클루니의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나 캔드릭이 이 영화로 쟤는 그냥 노래 잘하는 귀엽게 생긴 뮤지컬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로 영화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력을 예, 이제 인정을 인정받기 받았어요. 시작했죠.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고 오스카에도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오르고 예. 못 받았지 근데 그리고 또 베라 파미가 또 약간 좀 동양스러운 매력이 있는 그런 게 옛날에 하정우랑 같이 영화도 찍고 그랬죠. 두 번째 사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베라 파미가 하정우 좋겠다. 배드신 이런 거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배우들 연기도 쏠쏠이 재밌고 특히나 이 우리의 이번 각양각색 별난 직업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겨우 3위야? 무려 3위지 뭐. 메달권에 들었잖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영화라서. 최 과장이 또 이 영화를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 이렇게 살고 싶니? 비로소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 직업인다운, 직장인다운 네. 그런 스토리가 좀 나왔다.
네. 뭐 그런가요? 이제까지 영화는 그냥 별난 직업이었다고 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그냥 직업. 그래, 이 영화는 살짝 지금 공감이 가더라. 그렇죠. 그동안 자영업 뭐 프리랜서가 많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회사원이잖아. 게다가 또 회사원들을 자르는 네. 직장인들을 자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나 사실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 물론 여기 있는 나 빼고는 회사를 여러 번 많이 옮겨본 사람들이잖아요. 됐다. 그렇죠? 어때요? 회사를 이렇게 옮기고 아니 뭐 잘렸다거나 그만뒀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를 바꾸고 다음 자기가 일할 때를 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옮기는 그런 상황. 저부터 말씀드리면 어. 저는 글쎄요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이 이직 마인드와 저는 좀 달라서 어떻게 달라? 저는 누울 자리 보지 않고 그냥 그만둬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자리를 찾아요. 아니 보통 그, 많이들 이렇게 알아보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갖고 약간 또 이건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어렸을 때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무게가 생기면 옮기가 쉽지 않다고 아직 사이즈 그러더라고. 안 큰 것 같은데요? 누구? 결혼을 안 해서? 그렇죠. 생긴 건 사이즈 커 보이는데. 아니 뭐 결혼이 또 중요하죠. 가볍게 뭐 그만둘 수 있지 지금은. 그래?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이게 근데 되게 집착하고 열심히 하잖아. 할만해서 그런 거겠죠. 뭐 밤늦게까지 일해도 할만하니까 그런 거겠죠. 토요일 날 막 회사 뭐 이런 데가 사회 할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근데 여기 결혼에 중요한 좀- 장면이 그거죠. 진욱이한테 해당되는 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마일리지를 1000만 마일리지를 채우려고 이 일에 집착하죠.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설득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내가 알고 있는 호텔에서 대우받고 사는 그 인생이 훨씬 좋은 거야. 사실. 아니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음.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 캔드릭이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 방식을 했을 때 이게 효율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충격을 결코 줄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방식이 가져오는 비인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영화를 몇 번 보시거나 자세히 보시면 조지 클루니가 진짜 상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들이나 물론 이제 자기가 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충격을 줄이고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을 위한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이야기 말과 행동들이 그게 바로 있어요. 그 J.K. 시몬스를 예. 할 때 예.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잖아. 예, 그게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어차피 잘릴 예.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000만 마일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이 일을 하면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즐거움, 하나의 추구하는 즐거움, 길티 플레저 같은 거일 뿐이에요. 그게 그냥 완전 인생의 목표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아니, 나는 조지 클루니 얘기도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고 어느 정도의 프라이어리고 이거가 나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가끔 나는 볼 때 너무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직장이 is my life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가정이고 뭐고 친구고 사회 뭐 이거가 아니고 직장에서 그거가 물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어떤 성취도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뭐 좋긴 한데 일하는 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조지 클루니에게도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건 매우 힘들어. 감정 노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픈 걸 나도 같이 아픔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부분에서의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기술을 자꾸 연마하다 보면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철학이 생겨.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삶이 완성되고 있는 어떤 인간을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방향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걸 빼내는 거야. 자기 안에서. 관계를 빼내고 소유를 빼내고 내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이 빠지는 거지. 좋아한다기보다는 빠지는 거예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고.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일이 결국 자기 라이프가 되는 거지. 김 PD 형이 얘기한 그 부분이 사실은 조지 클루니는요. 김 PD 형이 얘기한 그 부분의 중간 단계고 이 영화에서 조지 클루니는 그걸 또 넘어섰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아까 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뭐 비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데요. 조지 클루니는요. 1000만 마일리지의 목표 동기부여를 놓고
자기가 회사적인 업무를 되게 충실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활에서 감정적인 건 다 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해고 통보를 받고 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뛰어내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을 때 조지 클루니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기억 못하는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척하건 못하는 건 간에 못하는 중요한 척하는 부분은 거야. 그거 뭐냐면 안나 캔드릭 보호하려고 못하는 척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진우가 말한 그 부분인 거예요.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철저한 자기 합리화가 돼 있는 거야. 합리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행동할 수가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 직업은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 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합리화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 근데 그 이유가 천만 마일리지야. 찾아낸 거라기보다는 그냥 부여하는 거야. 그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성을 만들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또 뭐 그거 못 벗어나가지고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서 그걸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질질질질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아, 회사에서 이걸 원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말로 까라면 까는 식으로 그냥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진짜 컴퓨터 앞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자기 스스로가 가방을 비우라고 하잖아. 네. 자기 집착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지. 이거 이 방식이 아니라 자꾸 되마하게 돼 있고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네, 다만 그- 그게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존경받게 되고 엉뚱한 곳에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내 경우를 하나만 얘기하자면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한번 얘기하자면 미안한데 나는 오샥을 만났을 때였어. 솔직히. 응?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유로움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나를 가두고 때로는 이렇게 막 제한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막 터져나올 수 있는 공간에 가게 되면 내가 위협받아요. 솔직히. 어려워 그게. 가고 싶긴 한데 가면 막 불안해.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워커홀릭일지 모르지만 내가 조지 클루니에게 자꾸 좀 대입이 되는 건 내 스스로가 그러고 살았거든. 주말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뭐 일 있으면 나가고 정말 쓰러져서 잠들 수 없으면 일이 계속되는 거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나를 꺼집어낸 건 전혀 다른 것이에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음. 형은 우샥 형이랑 어렸을 때 이제 지내다가 형이 일을 한참 하다가 이제 우샥 형을 만난 거고 우리는 한참 같이 놀다가 그러다 일을 했구나. 그러다 일을 하기 각자 시작했기 때문에 일을 구할 때부터 이 아, 형이랑 그래서 놀 차이가 시간에 있구나. 빼놓고 이렇게 아 그러면 네, 노신- 이건 내 경우고 나한테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오샥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없냐 이거지. 그런 모티브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기 싫다라고 느낄 만한 모티브가 없었어요? 그런 순간이 없었냐고? 오 있죠. 정말 못하겠다. 그렇죠.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상사로부터의 스트레스 때문이나 이 뭐 여러 직장 가지였죠. 내의 상황 때문이었어? 예, 아니 그럼요. 그거 왜? 왜 없겠어요?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나 그러고 보니 나는 위기 상황이 정말 많았네. 그렇지. 나 정말 이거 못하겠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냐? 네, 그럼요. 사고 난 내가 진짜 큰 사고 친 적도 있었고 막 회사에서 뭐 진짜 어이없는 일 많이 쳤네. 그렇죠. 대비 아주 심각한 대비를 매일 잘못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메일 잘못 보낸 걸 딱 알고 나서 그때 뭐 진짜, 신입사원 시절이에요. 뭐 입사한 완전 지 얼마 안 됐어. 하얘지는데 그거. 하얘졌지. 그래서 우리 부장한테 내가 보고를 했지. 부장님, 내가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메일을 말입니다. 잘못 보냈는데 말입니다.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뭐? 안 잘렸냐 그래도? 그거는 해결했어요. 우리 저 여기에 나오는 그 신입사원이 네. 그 앞에서 자살한다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우는 거랑 똑같아. 그거하고는 달라. 정말 이 직업을 관두게 되는 심각한 위기는요. 솔직히 말하면 내부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외부 저 같은 뭐 어떤 경우는 거요? 약간 외부의 유혹이었어요. 저는 외부 유형 뭐 뭐 돈을 더 많이 같이 하자. 준다든지. 같이 하자. 내가 네 평소에 꿈인데 내 이거를- 꿈인데 막 하자 이거. 같이 이 장사하자 꿈을, 이런 거? 같이 하자 뭐 이런 그런- 것들 외부의 유혹. 그쵸.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건 좋긴 가능성이고 희망이고 그런 그게 거죠. 이제 이 얘기에 나오는 거야. 힘든 것처럼 얘기해놓고 뭐. 제이키 시몬스가 네. 자기가 그만두게 될 때쯤 바뀌게 되는 순간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J.K. 시몬스의 케이스는 뭐 같이 하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따져 보면 잘 될 가능성과 잘 안 될 가능성과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얘기 들으면 그럼 그림이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누가 이렇게 막 꼬셔도 그건 듣지도 않지. 근데
가능성이 높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네. 경험한 바로 딱 두 가지인데 네. 나를 스카우트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관뒀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나를 잘라줬을 때 관뒀어. 네. 그리고 잘라줬을 때 오히려 다른 걸 해보겠다고 시작한 게 팟캐스트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회라는 게 자기가 그 생활에 젖어 있으면 쉽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속 그 안에서 다른 척에도 계속 네, 도는 알겠습니다. 거야. 예, 내가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다들 이렇게 본물이 터진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너만 모르는 거지. 싹 편집을 하겠고요. 딱 편집해서 하든지 말든지.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자, 이 영화 스토리를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본 영화죠. 왜냐면 이거는 히트도 했고 평단에도 되게 반응도 좋았고 아주 조지 막, 클루니 나오잖아요. 칭찬을 많이 받은 영화야 아주. 조지 클루니 나오는데 뭐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 모델인데. 근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개봉을 해가지고 뭐 극장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그러진 영화는 않았죠. 아니죠. 네. 입소문으로 나중에. 네.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스토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얘가 왜 1000만 마일 그 카드를 위해서 이 미국을 돌아다니는지. 예. 음. 뭐 많이 얘기했는데. 예, 그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엄. 이 사람은 뭐 전국을 계속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아주 그냥 단촐해요 늘.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이렇게 일상화돼 있으니까 공항 검색대 같은 데를 통과하는 것도 누구 뒤에서야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 동양인 뒤에서. 그렇죠. 정말 비즈니스 실제로 수트를 그러는 입고 있는 거. 동양인 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짐 가방을 들고 있어야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아주 자기 직업의 노하우지. 네. 비행기를 뭐 몇백 번을 타니까. 그렇죠. 1년에 279회 여행을 한다잖아요. 네. 야, 참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간 로스가 발생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내 주변에 밀리언 마일러는 몇 명 있어요. 밀리언 마일, 그러니까 100만 마일 산 사람. 달리지. 그러니까 평생 몇십 년을 출장을 다녀야지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밀리언 마일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중간에 뭐 영화 대사 보면은 뭐 여태까지 역사상 6명인가. 그렇죠. 예, 7번째죠. 예.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아니야.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 AA 여기에서 6명 있었던 네. 얘기죠. 뭐 출장 매일매일 출장 다니는 사람, 딱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카드인가 봐. 그 골든 카드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카드를 얻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 일을 즐기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특권은 없대요. 실제로 예, 이런 거. 영화로 그냥 만들어진 건데 뭐 그 100만 마일이 되면 뭐 무슨 다른 조건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만 마일 되면은 네. 승무원들이 와서 인사해요. 예, 네. 뭐 그런 조건은 있는데 뭐 이렇게 1000만 마일이 됐을 때 무슨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뭐 이렇게 뭘 주고 이런 건 없다고 영화에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사람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가볍게 살고 뭔가 이렇게 무겁게 누구한테 매달려서 살고 얽매여서 살고 그런 걸 아주 지독하게 혐오하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이랑도 가족도 싫어해. 예, 가족들이랑도 이렇게 연결돼서 살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큰 누나가 하나 있는데 큰 큰 누나가 누나가 이제 집안에 그나마 이제 악교 역할을 해주는 큰 누나가 하나 있는 거죠. 연락도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 네가 뭐 알고 있어야 되고. 여동생이 결혼하는 예.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 결혼식에도 사실은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가기 싫어해, 솔직히. 네. 엮이는 걸 싫어하는 이게 놈이야, 얘는. 싫어 혐오한다기보다는 그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생활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 그리고 중간에 루틴 대사 하나. 보면은 누나랑 그 결혼식에서 네. 대사를 보면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점점 멀어진 그게 그리고 있죠. 도리어 가족들은 약간 얘를 원망하죠. 너는 네밖에 모르고 그렇지. 넌 늘 우리 옆에 없었어라는 이제 그런 원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나가 사실은 그 집안의 제일 큰 어른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여동생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음. 너가 이제 오빠 역할을 할 타이밍이 왔다. 뭐 이러면서 근데 누나가 기대도 안 해 사실. 네, 사실. 기대를 안 하죠. 뭐 이 정도로 아무튼 얽매이기 싫어하는. 뭐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안 보고 이건 아닌데 예. 너무 이기적이고 혼자 있으니까 네.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좀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결혼식 소식도 들었지만 사실은 결혼식 날 데이트 잡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여자랑 놀려고 예. 여자 꼬시려고 결혼식 네, 같이 가자고.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그 새로 들어온
예. 그 나탈리 안나 네. 켄드릭이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사장을 꼬드기면서 그렇죠. 아주 똑똑한 그렇죠. 젊은 애가 사장이 넘어간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예. 이제 조지 클루니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 되게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 사장은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얘도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너가 좀 실전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공부를 시켜라. 예.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그렇죠. 동반 출장을 다니게 되는 같이 거고. 공항을 가죠. 예. 근데 이제 조지 클루니한테는 되게 평탄하던 직장 네. 생활에 챌린지가 생긴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출장을 안 가고 못 가게 되는 상황. 컴퓨터 인터넷 앞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해고하게 생긴 거야. 이건 얘는 끔찍한 거지. 예. 근데 그 여행을 막 돌아다니는 와중에 만나게 된 여자가 알렉스인데 그 베라 파미가 예, 파미가를 만나죠. 이 여자는 참 신기하게 자기랑 이런 취향이나 어떤 목표나 삶의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 맞아. 막 말이 막 너무 잘 통하고 이런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모든 게 막 너무 착착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어디서 이렇게 스케줄 서로 보고 뭐 한 40분 정도 거리면 그날은 뭐 이렇게 서로 비어서 그래서 스케줄에서 만나고 뭐 이런 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예. 이 주인공 3명이 같이 노는 타임이 나요. 예. 그뭐 어디 파티 크래셔를 하죠. 예. 어디 다른데 뭐 세미나 컨퍼런스 파티 같은데 가가지고 그날 이벤트가 이제 생긴 이벤트가 뭐냐면 안나 켄드릭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남자친구한테 그날 차인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차이고. 사실은 안나 켄드릭은 그 코넬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애고 그쵸. 자기가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의 과수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골라서 갈 수 있는 애였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사실 되게 좋은 회사에도 취직이 됐고 근데 남자친구가 이 오마하라는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라는 곳에 이제 취업이 되면서 여기 따라온 거야. 네, 같이 가서 살자. 여자들이 그런다니까. 정말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남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서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선택을 해요. 정말 똑똑하고. 그게 왜 비논리적이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랑에 빠진 거지. 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랑에 사랑에 빠지냐? 빠진 거지. 그냥 사랑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참 형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아이고,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런- 예.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장기 출장을 다니는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차버린 거죠. 그 얘는 이제 막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공항에서 라스베가스 막 울잖아. 근데 그 우는 장면이 너무 귀엽죠. 귀엽죠.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에서 이렇게 일할 때는 막 잘난 척 막 하고 위에 선배들한테 혼자 잘난 척 막 하던 애가 완전 애처럼 막 우니까 조지 클루니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베라파미가랑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셋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남자랑 여자의 관계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쵸?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아. 20대에 얘가 이제 23살로 나오는데 안나 켄드릭은 23살의 이 여성에게 좋은 남자라는 어떤 남자인가에 대한 그쵸, 얘기를 한참 맞다. 나누고 그런 충고해주는. 예, 그러니까 34살의 이 베라파미가에게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좀 위로를 얻어요. 그러네. 안나 켄드릭이 한참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음.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어른 둘은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라스베가스에서는 무슨 이렇게 파티 같은 게 늘 있지. 파티가 있는데 호텔에. 행사 그러니까 무슨 테크놀로지 학회 행사 같은 학회 건데 거기 이제 초대된 사람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행사에 몰래 초대된 사람인 것처럼 남의 그 이름표 같은 걸 이렇게 훔쳐가지고 들어가는 파티에 이제 셋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도 원래 저기 일이 커졌잖아요. 둘이 데이트하려고 그냥 둘러대다가 그냥 그러면 그럼 나도 갈래요 이렇게 지금 되는 바람에 남의 명찰 이렇게 네. 메고 들어가서 이제 막 놀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해지죠. 네, 응. 셋 다 이제 친해지는 상황이 되고 응. 그렇게 되다가 회사에서는 이제 장기 출장을 음.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와라. 이제 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네. 간다. 예, 간다. 그래서 이제 출장은 끊어지고 네.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에 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동생의 결혼식에 가죠. 예, 이제 조지 클루니는 가고 가면서 베라파미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같이 갈래 해서 이제 예, 둘의 이제 로맨틱한 관계가 사실 둘이는 엔조이였는데 네.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예, 조지 클루니가 점점 이 가족이나 예.
아 이게 내 곁에 같이 늙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그 여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고 예. 거기는 스포일 하지 맙시다. 네. 그 마지막에 우리 아까 네. 얘기한 반전이라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가 이 영화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요한 네. 버튼 라인이야. 그렇게 되고 회사에서도 사고가 터지면서 회사의 시스템은 다시 다시 예전으로 아날로그 돌아가면서 방식으로. 예, 다시 이제 조지 클루니의 삶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데 이제 예. 예전 같지 않을 예. 것 예전으로 같은 돌아가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그렇죠. 예. 느낌인 거죠. 예, 그렇게 영화는 예. 끝나는. 그래서 뭔가 이루고 잃고 이루고 잃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인생이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재밌어요. 코믹하기도 하고 좀 심각하기도 하면서 감정을 만지는 부분도 있고 되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공감 솔직히 많이 하면서 봤어. 그래서 조지 클루니 내가 물론 뭐 이렇게 일을 역마살에 끼워서 공항에서 공항으로 호텔에서 호텔로 다니고 막 이런 거 나 좀 그런 거 싫거든요.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컨셉은 비슷한 것 같아. 그냥 혼자 뭐 필요하다면 같이 뭐 아니면 같이 있는 게 좋으면 또 같이 뭐 아니면 혼자 뭐 그런 거 부담 없이 그 영화 히트 있죠. 알파치노랑 로버트 드니로 같이 나오는. 네. 거기서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갱으로 나오고 알파치노가 형사잖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거기서 그 대사를 한 게 나는 잘 안 치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뭐 3초인가 이상 고민을 하게 하는 것들은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3초 이상 고민하게 하는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유하지 무소유의 인생이야. 무슨 법정 스님이네. 법정 스님처럼. 난 그 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사람들이 추해지는 게 결국 손에 든 거를 못 놔서 그러는 거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저 막 흉하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우리가 뭐 쉽게 뭐 얘기하는 무슨 기득권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득권이라는 거 그거 놓기 어렵거든. 흉해지는 거죠 사람이. 근데 소유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때 그 히트 이후로 그 로버트 드니로의 대사, 물론 거기서 로버트 드니로의 삶은 좀 아니지만 그 말을 항상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영화가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조지 클루니가.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겨서 결혼할 수 있는 거고 난 독신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조지 클루니가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지. 결국은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보다 더 고수를 만난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씁쓸한 뒷맛을 주는 영화였어요 나한테. 근데 좀 신선하고 그래서 몇 번 봤어요. 영화 최근에도 보고. 근데 참 재미있고 다시 봐도 재밌고 괜찮아요. 네, 여러 번 봐도 좀 이렇게 시간의 텀을 두고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게 발견되고 아 저랬대 저랬겠다. 근데 이게 조지 네. 클루니의 삶이 동경하는 삶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동경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복잡한 감정이에요. 복잡하다고? 예, 저는 보면서 저는 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조지 클루니 반대라기보다도 되게 평범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조지 클루니의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좀 저렇게 살면 가볍겠다. 가볍다. 역 네. 있죠. 역.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지 클루니에 대한 그 삶의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조금 이해가 가. 조지 클루니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 자기 의도건 아니건 간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한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질러진 가족관계라고 하면 그걸 맞춰서 저질러줘요? 조지 클루니의 표현대로 하면 저질러지냐? 그 표현대로 하자면 저질러지냐? 그래서 결혼 안 되잖아. 그렇게 끝까지 여자애가 앞에서 뭐 비응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결혼 안 해. 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삶이 그렇게 규정되어지면 쉽게 빠져나오긴 어려워. 근데 이게 또한 견고하게 아주 그 삶에 갇혀 있다고 보지만 쉽게 깨져요 또. 방금 얘기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찾게 되고 나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 앞에 있는 후배가 이렇게 막 당신 결혼도 안 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쑥 가버리잖아. 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의 뭐죠 이렇게 약간 입간판 같이 생긴 거 네. 그걸 못 놓쳐서
물에 물속에 빠지죠. 빠지잖아요. 음. 그 상태라고 하면 그냥 버리는 게 낫는데 그걸 굳이 찾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네. 그 행동이 결국은 조지 클루니가 깨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안에서 그냥 갇혀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 무소유한다고 그냥 다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살짝 머릿속에서 비워버린 거야.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했다. 맞아요. 딱 맞는 얘기야. 저는 절로 그래서- 가지 못했어. 중계 못했어. 저는 그 바다로 뛰어들었던 장면이 또 다른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조지 클루니한테 이 여행은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 저는 마지막 그- 출장일 수 있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같이 했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참 재밌던 건 해고 대상자, 혹은 워커홀릭, 혹은 위에서 누르고 밑에선 치고 올라오는데 가운데 낀 사람 이게 각가지 이 회사원들이 공감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근직과 영업직, 현장 필드를 직접 뛰는 아주 여러 가지 공감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잘 영업직도 해봤고 내근직도 잘 해보고 막 이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장과 고용.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재밌게 좀. 나이 영화 중에서 그 장면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했던 게 사실은 조지 클루니를 누군가 해고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조지 클루니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몇 년 동안 일한 이렇게 됐을까? 아니요. 아닐까? 막 이런 것들.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됐으면 클리셰 같았어. 그 안에 영화 뒤쪽에 뭐 그런 위기가 있어요. 사장이랑 얘는 조지 클루니는 사장이랑 거의 친구급이에요. 친구죠. 예. 친구급이야. 거의 파트너급이죠. 예. 근데 처음에 거기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한. 근데 나를 사람인 것 때려치겠다. 같아요. 사장이도 잘릴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보트 얘기하죠. 이렇게 음. 종이 종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말아가지고 자 여기 보트가 있는데 자 여기 탈래 안 탈래. 아니 그 베이트맨 그 사장도 되게 웃겨. 그 무슨 멋있는 비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막 이렇게 휴지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나중에 버려버리죠. 좀 뭐 위트도 있고 스마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여기 이 세 명의 주인공 안나 캔드릭, 조지 클루니, 베라 파미가 이 세 명이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봐도 안 질리는 것 같고 네. 이 조지 클루니의 이 엄청난 마력.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와는 다르게 조지 클루니는 되게 지적인 뭔가 있잖아. 있죠.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끄덕끄덕하게 돼. 톰 크루즈는 약간 톰 크루즈가 80년대 90년대 나왔던 나잘난 역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적인 건 이런 거 아니잖아. 멋있고 막 이런 거지. 근데 조지 클루니는 뭔가 인생의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조지 클루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지. 그 캐릭터가 참 대단한데 안나 캔드릭의 당돌함, 그 조지 클루니를 깨버릴 듯한. 눈 똑바로 뜨고 선배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막 덤비고. 너는 이제 넌 다이노스야, 공룡이야. 이제는 니네는 정리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그. 근데 또 그걸 보는 조지 클루니에도 어이없, 빡침 뭐 이런 거. 근데 그 둘의 어떤 대립 구조에 싹 끼어들어오는 베라 파미가의 또 그리고 베라파미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다케들이 되게 이렇게 동경의 눈으로 나 바라보잖아요. 10년 뒤에 당신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러잖아. 나 당신처럼 되고 싶어. 지금 너무 같은 예쁜 것 같다. 약간 저 너무 걸크러쉬, 멋있다. 걸크러쉬를 그렇지요. 느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총구석에 와서 이상한 회사에 들어와 있는데 남자 때문에. 근데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 근데 이 여자가 안나 캔드릭 봤을 때 베라 파미가는 되게 독립적인 여성이고 비즈니스맨이고 굉장히 주체적이거든. 그렇죠. 그거 딱 보고서 얘가 반하는 맞아, 거지. 예, 맞아. 그런데 이 여자도 그거 이 영화 뒤쪽에 가면은 자꾸 흘려요 왜? 조금씩 흘려야지. 이게 피식을 해야지.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내지 영화를 자꾸 보지. 흘려.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 끝에? 아니 얘기하면 안 돼. 아 예. 그냥 충격을 받았다 정도로 하죠. 네. 뭐 그럴만 하던데 뭘? 그럴 수 있죠. 그럴만 하지 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을 걸요. 그럼 많지. 그럴 가끔 수 보면은 있는. 저기 괜히 남자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남자가 더 큰 꿈 꾸는 것 같고 약간 헛꿈 꾸는 것 같고. 지금 너는 오버하는 좀 것 같아요. 꿔도 돼. 그 약간 저는 고, 뭐- 넌 너무 꿈을 안 꿔. 그 영화 터미널 있죠? 톰 행스 나왔던 네. 거의 그 캐서린 제타 존스 같아요. 마치 여기 베라 파미가가 느낌이 되게 여피 같은 느낌에 되게 세련돼 있고 모던한 여성인데 되게 쿨하면서 이런데 나중에 아니야. 베라파미가 훨씬 쿨해. 캐서린 제트 존스는 그 뒤에 부분에 보면 확 무너지는 그 장면이 있는 그렇죠. 그 또 남자한테 그렇게 참 이렇게 물고 물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반응, 정말, 반응. 근데 사실은 이게 직장인들을 사로잡는 모습이야. 솔직히 말해 조지 클루니 이해가 가? 네.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가요? 직장인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그 있는 부분은 거죠. 이해가 가는데 그 270일 동안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건 이해가 가? 이해가 그게 가요. 뭐 그게 그게 안 자기 가. 업무니까. 네. 예. 그래? 갈 수 있을까? 그럼 원양어선 타고 그런 사람들은 뭐야? 이따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요. 진짜 하고 싶다고? 저 진짜 하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다.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저기 난 사람 두 번 다시 하기. 나 호텔에서 자는 거 좋아하는데. 호텔도 4알이면 못 견딘다. 나도. 호텔에서 자는 거 그거 진짜 오래되면 좀 복잡하긴 해. 그게 여기 해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실제 배우들이 대부분 아니래요. 아, 네, 실제로 배우들이 아니고 최근에 해고된 사람들. 진짜? 네. 잘했다. 그 세인트루이스랑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이런 뭐 영화지, 광고. 그러니까 근데 이 뭐 구체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이제 페이크로 했는지 아니면 뭐 실제로 그냥 영화로 모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집을 해가지고 그 조지 클루니나 안나 캔드릭이랑은 분리해서 따로 찍은 거래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놀래서 이제 그렇죠. 예, 칠링해서 자기 그걸 못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당신들이 해고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액션을 한번 취해봐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예, 찍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되게 리얼- 그러니까 리얼한 거죠. 예. 어. 중간에 보면 어떤 남자가 진짜 그 흑인 특히 나는 흑인 남자 한 명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인데 막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그렇죠. 당신들 밥 먹을 수 있냐고. 그렇죠. 그 이런 사람 일을 배우 하면서. 아니야? 그 사람 아까 배우 같은데? 아니요 배우 아니에요. 배우들도 있잖아. 뭐 처음에 뭐 갈리피. 그러니까 그 몇 명 빼고는 배우가 아닌 거죠. 저는 저기 J.K. 시몬스가 나오면서 요리. 예, 그 해고되는 역할 중에 가장 긴 대사를 J.K. 시몬스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카메오처럼 출연하지만 아주 강렬한 게 기억에 남는. 여기에서 조지 클루니가 그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회사원들에게는 다 통용될 수 있는 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적어봤어요. 이 회사에서 꿈을 포기하는 대가로 당신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언제쯤 이 일을 관두고 다시 좋아할 일로 복귀해서 행복을 찾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나네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제 생각.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요리 프랑스 요리 했던 전공을 사람이잖아. 했잖아요. 이게 저는 뭐 그거 단순하게 그걸 딱 떼어내서라도 이 질문 두 개는 누구에게나 다 공감하고 누구에게나 다 고민을 던질 수 있는 좀 질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질문은 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고 나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기로 내가 금방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멀어져서 되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마저 까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가 마당 쓰는 얘기 했잖아요. 남의 집 마당만 쓸다가 끝나는 그게 그쵸. 직장 생활인데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드리면 내 마당도 좀 쓸긴 쓸어야 돼요. 그죠? 뭐 다 비슷한 얘기. 내 집 마당도 좀 쓸어야 되는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러고. 아니 늦었을 때 생각할 때가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요.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하고. 다 상황에 따라 빨리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늦은 거야. 네. 그래서 이 해고 전문가 이 조지 클루니가 하는 다운사이저라고 하죠. 아직 안 물어봤구나 우리. 네, 할 건가? 물어봤어요. 다운사이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조 조정, 그 다이어트 시키는 그런 회사의 영업이 아니고 행동대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해고시키는 파면하고 해고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합니다. 한다고? 예. 할 수 있어. 이거 사람들을 이건- 이렇게 면상에다 대고 당신은 해고입니다. 여기서는 fired란 말을 안 쓰잖아. 뭐 you've 네. been let go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잖아. 몇 가지 금기어들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어, 왜냐하면 잘못한 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제 위로 있던 보스들이 인사와 관련한 거에서 아주 미흡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너무 안타깝게 봤어요. 그동안. 예. 마지막 빠이빠이 하는 순간에 너무 잘못 대처하는 잘못한다고? 것들을 보고 왜 저렇게 헤어져야 되는 정남이 뚝 떨어지게 한다고. 당신이 지금 해고되는 건 다 당신 탓입니다. 저는 그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들. 해고되는 게 당신 탓이지 그럼 회사 탓이겠어. 그게 오히려 현명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뭐. 아니 근데 그게 결코 현명하지 않았던 게 그 자리가 다
싸움의 자리가 돼서 헤어졌거든요.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야. 그- 수해야지 그러니까 수. 되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해고의 순간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짜 뭐 일반인들을 써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데 진짜 이렇게 실감 나는 것들을 저는 직접 봤거든요. 저 보스 실로 들어가서 막 대판 싸우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왜 꼭 저렇게 했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나라면 이렇게 최소한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대처했을 텐데라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최대한 뭐 아무리 뭐 좋게 얘기했다 뭐 얼마나 좋은 헤어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할 것 같긴 하다. 쿠션을 좀 줄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그렇게 좀 맞추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매력적인 건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요. 이 출장이랑 여행이랑 다르다면서. 아니요 여기서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조지 클루니도 자기가 일로만 생각하면 하기 쉽지 않겠지만 공항에 아까 뭐 검색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자기한테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좀 저는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오케이. 되고 예, 최 과장? 좋습니다. 전 그냥 해요. 한다고? 네. 사람들 해고시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진짜? 면상에다 대고 똑똑똑똑? 진짜? 지금 하는 일보다 나은 것 같아? 비슷하죠 뭐. 아 비슷하다. 네. 1년에 뭐 200 몇십 뭐한 8달 9달씩 호텔에서 살 수 있어? 네. 알았고요. 김PD는? 나는 못해요. 왜? 감정이 그대로 나한테 와가지고 이 감정 노동은 나는 못하는 사람. 됐어. 지금 한다. 나는 인터뷰하다가 우는 사람만 있어도 나 인터뷰 못하거든. 아니 왜 못해요? 같이 우는 못하는 거죠. 물론 내가 그런 게 있지. 인터뷰하다가 저 사람이 울면 좋겠다. 정말 대박인 인터뷰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감정 노동을 쉽게 볼 수는 없어. 나는 쉽지 못해. 않죠. 너 되게 냉혈한 같은 데가 있는데. 난 너한테 냉혈하지. 냉혈하지? 너한테 냉혈해. 근데 진짜로 이 일은요 냉혈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치. 되게 인간적이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해탈의 경지하고 아니 비슷해, 이거를 이거. 되게 사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해탈의 조지 경지. 클루니가 J.K. 시몬스를 상대하는 거 사실 제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 모습에서 저는 냉혈한 절대 못 느꼈고요. 냉혈한 아니지. 굉장히 인간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 도전하세요. 당신의 꿈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감정적으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일은 못할 것 같아. 비즈니스로 봐야 되고 업무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하게 조지 잘못 클루니 생각하는 것 같아. 어차피 해고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결정을 그렇게 했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하느냐의 기술의 문제인 거잖아요. 기술의 문제. 그러니까 기술 아니 구사하는 비근한 거의 예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텔레마케터나 네. 뭐 이렇게 어디 컴플레인 전화 받는 사람들 네. 그 감정 노동 그냥 막 대놓고 욕을 한대잖아 쉽지 않죠. 사람들이.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저도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제가 고객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아 진짜? 선물 찾아들고.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클레임 강하게 들어와서. 야, 그 역할들을 나는 다 그날 했어요. 그만둘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네가 무슨 여기 뭐 제일 중요한 부양식구가 게 있냐? 너도 그만둬 임마.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그러고 이미 살아야 되냐? 너? 철학을 여기다 세웠다고 해법을 가지고 있고 해탈의 경지로 가고 있어 이 직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쉬운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야.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이걸 위로할 수 있을까를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체화된 거예요, 체화.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런 감정 노동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너 이건 못할 것 같아 나도. 근데 못해. 나는- 여기서의 저기 캔드릭처럼 그건 있어요. 처음 겪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조지 클루니 익숙해지면 정도, 괜찮다. 조지 클루니 정도에 익숙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J.K. 시몬스처럼 얘기한 것도 수천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답을 구한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너무 평균적으로 이 케이스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대할 수 있는 정말 최 과장님 얘기처럼 기술이거든요. 예,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네 알겠고요. 예. 예. 나는 안 하는 걸로. 여행 다니는 건 재밌긴 하겠다. 근데 여행 다니는 거 공항이 너무 짜쳐. 일단 그리고 비행기 오래 타는 거는 미국이야 오래 타봤자 뭐 서너 시간이니까. 그런데 비행기 막 요즘은 막 7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타는 건 못 타겠더라고. 자리도 좁고. 아무튼 3위 직업은 해고 전문가였습니다. 조지 클루니였고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을 것 같은 일이죠. 야, 진짜 해고를 하면서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돈은 받지만 해고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건 진짜 많이 자를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때요?
잘할 것 같지 않아? 진욱이가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저기 바람에 휩쓸릴 수도 있죠.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